자, 준비된 예제에서 폰트 사이즈가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12픽셀입니다. 일단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넣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배운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픽셀도 있고 퍼센트도 있지요. 퍼센트도 있고 그 다음에 EM 단위도 있었고 RAM 단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반응형 가서는 수치가 하나 더 나와요. 우리가 뷰포트의 단위를 썼던 VW도 폰트의 사이즈로 쓸 수 있습니다. 반응형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픽셀로 저렇게 단위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냐면 마치 옷의 치수처럼 작고 크고 더 크게 작게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H1의 폰트 사이즈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H1 스타일과 스타일 사이에서 H1을 태그 선택자로 불러왔고 그 다음에 폰트를 지정을 해볼게요. 화면을 좀 조절했고요. 자, 폰트 사이즈를 기본 값은 미디엄입니다. 미디엄 해볼게요. 자, 그럼 미디엄 하면 몇 픽셀이 되는 거냐면 16픽셀입니다. 바디는 지금 12픽셀이고 제목의 폰트 사이즈를 미디엄 해서 16으로 바꿔봤어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라고 해볼게요. 라지. 좀 더 크게 엑스라지. 좀 더 크게 더블 엑스라지. 마치 옷의 치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스몰, 엑스 스몰, 더블 엑스 스몰 이렇게 해서 폰트 사이즈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춥니다. 어차피 포토샵을 보고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정확하게 매길 거고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스타일 가이드에서 어렵게 그렇게 위계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위계를 잡는 게 있으니까 그걸 써야 되니까 얘를 쓰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자, 지금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12였어요.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라고 해서 larger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디가 지정해준 폰트 이거보다 좀 더 작게 라고 해서 smaller도 있습니다. 근데 몇이 커지고 몇이 작아지는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비추. 어쨌든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에도 또 뭐가 있죠? EEM 했습니다. 32입니까? 23입니까? 네, 24죠.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지금 12지 않습니까? 그러면 H1의 폰트 사이즈를 주기 전에 얘는 12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배 곱해서 32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렇게 쓰면 이건 몇 픽셀일까요? 사이트 들어가 보실게요. 모르겠으면 어디서 보면 아는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픽셀 투 EM 가봅니다. 자, 픽셀 투 EM에 갔더니 몇입니까? 150%는 24픽셀이라고요. 물론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16일 때 비율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폰트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 봤고요. 다음에는 폰트 웨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H1에다가 일단은 EM 단위로 해놓고 폰트 웨이트라고 해볼게요. 기본은 노멀입니다. 노멀.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가늘게 라이터. 근데 얘 이 폰트는 지금 라이터를 지원하는 게 없네요. 우리가 아까 구글의 웹 폰트에서 했던 것처럼 폰트 자체에서 지원을 못하면 표현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볼드는 되겠지. 네, 조금 더 두꺼워졌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멀, 라이터 또는 볼드 또는 볼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아예 수치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00 지정해 볼게요. 400은 기본값. 이거보다 조금씩 수치가 커지면 두꺼워지는 거예요. 700, 900까지 있습니다. 900. 근데 얘 이 폰트는 900까지 지원을 안 하네요. 그래서 100부터 900까지가 있어요. 폰트가 지원을 한다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H1에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 밑줄을 먼저 해볼게요. underline. 자, 제목에다가 밑줄이 나오게 해봤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라인 through 해서, 라인이 through는 뚫고 지나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요. 글씨를 관통하는 거죠. through. 라인 through 해서, 이건 보통 어디에 많이 씁니까?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세일가 할 때에 기존 정가는 얘였는데 세일가 해서 판매 가격은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100만원인데 80만원 뭐 이렇게 할 때에 저런 표현을 가장 많이 합니다. HTML 자체에서도 하는 게 있었죠. del 이라는 게 있었어요. h2 해서 여기다가 del 만원 태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태그 자체에서 지원하는 방법이었고, del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CSS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어쨌든 line through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윗줄도 있습니다. overline. H1에다가 overline 해봤어요. 자, underline, line through, 그리고 overline 해서 위에, 중간, 아래 이렇게 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제에다가 지금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패러그래프의 요 일부만, 첫 글자만 태그를 얘를 강조할 의미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em 태그를 한번 써볼게요. em. 여기 left라는 클래스명 뒤에다가 이 로렘 있음, 이 더미 텍스트의 일부분을 em 태그로 감싸봐 주세요. em은 emphasize의 약자였고, 텍스트에서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태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태그도 써볼 거냐면, 내려와서 우리가 사이트에 주소를 넣을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address라는 HTML5에서 새로 생긴 의미에 맞게끔 내용을 넣어라 라는 태그 중에 뭐 헤더니, 내분이, 어사이드 그런 것 중에 address가 생겼다고요. 보통 여기에는 사이트의 주소나 뭐 카피라이트나 뭐 그런 걸 넣지요. copy, alright, reserved. 뭐 contact us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냥 한 줄 넘기고 볼게요. 자, 이런 애드레스 태그도 있고, 위에서 아까 작성했던 em 태그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다 작성이 되셨으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패러그래프의 일부를 em 태그로 강조를 해줬고, 밑에는 address 태그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부분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이탈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조할 의미가 있었지, 그리고 사이트의 주소를 보여줄 의도가 있었지, 얘를 이탈릭으로 보여줄 의도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CSS에서 저렇게 이탈릭으로 누워있는 걸 바로 세워야 된다고요. 지금 누구랑 EM이랑 애드레스랑 바로 세워볼게요. CSS에 가서 애드레스 안에 간략하게 써주시고, 자, EM 태그랑 콤마에서 그룹화를 이용해서 애드레스랑 폰트의 스타일을, 기본이 지금 이탈릭이라고 얘들은 누워있는 건데 그걸 바로 정상으로 돌립니다. normal. 좀 전에 작성하신 EM과 애드레스를 이탈리로 누워있던 걸 바로 정상적으로 세우는 게 normal입니다. 폰트의 스타일 normal. 그럼 반대로 원래는 이탈릭이 아니었는데 이탈릭으로 기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DEL이라는 태그에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DEL 태그 선택자를 불러와서 얘는 폰트의 스타일을 눕혀볼게요. 이탈릭. 요거 DEL은 반대로 눕게 해보자고요. 자, 원래 태생적으로 이탈릭인 거를 노멀로 바꿔봤고, 원래 노멀로 되어 있던 거를 폰트의 스타일해서 이탈릭으로 바꿔봤습니다. 이탈릭은 또 뭐랑 똑같으냐면 오블리크하고 똑같아요. 오블리크. 얘도 똑같이 눕습니다. 이거랑 누구랑 똑같다고요? 이탈릭이랑 똑같다고요. CSS에서 주석을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오블리크랑 이탈릭은 같은 놈입니다. 오블릭은 기울인다는 거고, 아니 이탈릭은 기울인다는 거고, 오블릭은 비스듬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텍스트 얼라인은 글씨뿐만 아니라 글씨 성격이 있는, 글씨 성격이라는 건 인라인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라인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글씨뿐만 아니라 글씨 성격이 있는 것들의 정렬을 볼까 합니다. 일단 예제에 패러그래프 3개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그래프 3개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자, 전체 화면을 보면 지금 패러그래프가 있고, 패러그래프는 블록 요소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브라우저의 한 블록을 다 차지한다라고 해서 블록 요소라고 했어요. 블록 요소 안에 텍스트가 지금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어쨌든 왼쪽에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보려고요. CSS에 와서 일단 클래스명 left가 있으니까 left부터 먼저 해볼게요. 클래스명은 앞에 점 찍고 불러온다라고 했으니까 점 찍고 left 하고 텍스트 얼라인 해서 left 기본값이 left니까 left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바뀌는 거 없겠네요. 그죠? 그냥 바뀌는 거 없고 두 번째 거 그대로 불러올게요. 두 번째 건 제가 패러그래프 클래스명을 뭐라고 했냐면 센터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센터 마찬가지 텍스트 라인 센터 해보십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다고요. 세 번째는 right라고 제가 클래스명을 넣어놨죠. 그러면 클래스명 right에 가볼게요. right 해봅니다. 클래스명 left는 왼쪽 정렬, 센터는 가운데 정렬, 오른쪽은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안에 글씨들 뿐만 아니라 글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정렬이 그렇게 된대요. 내려와 볼게요. 패러그래프를 하나 만들고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들을 넣어 볼게요. 스팬 태그, 이거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죠.
클래스명 그냥 et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 스팬 태그를 3개를 넣어봤습니다. 인라인 요소니까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아무리 입력을 해봤자 브라우저에서는 가로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패러그래프가 불론 요소가 한 블록을 다 차지하는 거 안에 글씨가 기본 값은 왼쪽이 정렬되어 있을 거지만 이것도 우리가 텍스트 얼라인을 이용해서 위치를 정렬을 하실 수가 있겠다고요. 현재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왼쪽 정렬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마찬가지 클래스명 etc를 불러와서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센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해볼게요. 클래스명 etc를 불러와서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해보십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